어둠이 깔린 대저택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가정부라 믿지만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탐욕과 음모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2002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5월의 공기는 아직도 선선했지만 거리는 이미 들뜬 분위기였다.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길거리는 각종 응원 깃발과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대저택 안은 정반대였다. 늘 그렇듯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고요한 대리석 복도를 따라 하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일을 해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환하게 웃거나 기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저택의 주인 이연철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벌써 수년째였다. 오늘도 의사가 다녀갔다. 오늘도 주인님이 약을 드셨습니다. 소용없어. 의사들도 손을 못 쓰잖아.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낡은 부엌, 그리고 숨겨진 약초. 저택의 한쪽 하인들이 쓰는 작은 부엌. 주전자가 천천히 끓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꽃이 반짝였고 한방 약초가 우러나는 깊고 진한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감초, 맹문동, 환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냄새.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순간 기억이 스쳤다. 1993년 봄 서울 그녀가 17살이던 해.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곧 거세게 퍼부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목소리.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품에서 컸지만 부족함을 모르던 때였다. 어릴 때부터 한약방에서 커왔기 때문에 웬만한 한약들의 모양과 효능을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따라 한의학과를 가고 싶어서 더욱 공부에 매진하던 날들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창에 어른거리고 방 안에는 은은한 한약향이 감돌았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몸을 덮게 하고 기를 보호해야 한다. 약초 하나에도 균형이 중요하지. 그녀의 아버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한의사였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결국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다. 요즘 환자가 부쩍 줄었군. 그녀는 작은 손으로 약초를 다듬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이곳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한약장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몇 주 후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1993년 4월 정부는 한약재 규제 강화법을 발표했다. 무허가 약재 사용 단속, 불법 조제 의혹, 전통의술 신뢰성 문제.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이런 단어들이 쏟아졌다. 오랫동안 명의를 꿈꾸던 한의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다. 나는 평생 한약으로 사람을 살려왔다. 결코 해로운 약을 쓴 적이 없어. 그러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밤,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곳을 폐쇄한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불법적인 치료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당신 남편은 무허가 약을 조제했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서류는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평생 단 한 번도 허가받지 않은 약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차갑게 말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뒤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남자들은 약재를 모두 뒤엎었다. 무허가 약을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다. 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의원이 폐쇄되던 날, 그녀의 어린 두 눈에 비친 것은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황망하게 돌아가셨다.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그녀는 폐허가 된 집에서 홀로 남았다. 책장도 약장도 사람들도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 그녀는 멍하니 텅 빈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이름을 버렸다. 한약방이 폐쇄된 후 그녀는 홀로 세상에 남겨졌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점에서 한의학 서적을 읽었다. 너 그거 뭐야?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녀가 한방 서적을 읽는 모습을 보고 묻곤 했다. 그냥.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 손으로 직접 필사한 처방전.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한의대에 가기 위해 밤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의대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침내 한의사 국가고시에 도전했다. 그녀는 합격했다. 그러나 면허증을 손에 쥐었을 때조차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병원을 열 자본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여전히 의료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한의사 자격증을 땄다고? 좋게 두지 마. 그분의 자녀가 활동하면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 과거 아버지를 몰락시킨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취직할 곳도 병원을 열 곳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뿐이었다. 2002년 초 그녀는 신문을 펼쳤다. 강남 대저택, 가정부 모집, 숙식 제공, 가정부라도 상관없었다. 숙식을 제공한다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오직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됐다. 그렇게 그녀는 가정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9년이 지난 이 순간, 그녀는 이곳에서 가정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다. 누군가 보고 있었나? 등 뒤로 서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이내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열렸다. 아직도 깨어 있었군요.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이도연이 서 있었다. 집주인의 외아들이자 이 대저택의 후계자.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날카로운 눈빛.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 그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부엌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약탕기를 감추듯 밀어두었다. 그냥 따뜻한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을 흘깃 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약초 몇 가지를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는 가만히 시선을 내렸다. 그는 눈썰미가 날카로웠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감기가 자주 걸리거든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럴 때 직접 다려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깊이 캐묻지는 않았다. 그래요. 하인들 몸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 한순간 멈칫하며 덧붙였다. 내일 아침 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의사를 다시 불러야겠군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운명은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집주인은 수년째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복도를 지나며 그의 모습을 보았다. 마른 기침을 하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모습. 그런데도 주치의는 강한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약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정부였다. 입을 여는 순간 그녀가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정부일 뿐이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망설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언젠가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그녀는 조용히 손을 감쌌다. 이 저택에서 이 집주인에게 그녀가 가진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올까? 그때 다시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모르는 척해야 해. 나는 가정부니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렸다. 손끝에 남아있는 낡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 진정한 의술은 돈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다시 보자기에 감쌌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주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다시 드러난다면 다시 쫓겨나게 될까?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밤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결국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년 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심각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ARS 중 중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감염 사례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보건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서늘한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도 원인 모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병원들은 환자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이 대저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집주인은 몇 주 전부터 급격히 쇠약해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으며 몸은 점점 말라갔다. 사스 때문인가? 하인들은 수군거렸다. 설마 사스가 서울까지 왔을 리 없잖아. 그래도 주인님 상태가 심상치 않아. 의사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집안 곳곳에 불안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었다. 집주인은 수년간 잘못된 약을 먹어왔다. 그 약은 병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몸의 기운을 깎아먹는 독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이 급격히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가정부였다. 입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휴캑. 방 안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거실에서 대기하던 의사들은
하나같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긴급하게 장비를 꺼냈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집주인의 아들, 이도현, 그가 다급한 표정으로 의사들을 돌아보았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겁고도 암울한 침묵뿐이었다. 집주인은 신음을 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을 못 쉬겠군. 몸이 심하게 떨리며 손끝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부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집주인의 아들도 그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사들 사이를 지나쳐 집주인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잡았다. 맥이 너무 약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맥을 짚고 호흡의 변화를 감지했다. 곧장 손목에 차고 있던 얇은 천주머니를 풀었다. 그 안에는 길고 가느다란 침이 들어 있었다. 의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침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했다. 지금 이분의 혈이 막혀 기운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침으로 막힌 길을 뚫으면 숨을 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사들 중 한 명이 반박하려는 순간. 해보세요. 집주인의 아들이 입을 열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끊어질 듯한 숨소리.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당장 하십시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망설임 없이 집주인의 손목 위 특정한 혈 자리를 향했다. 침은 가볍게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방 안의 숨소리가 멎었다. 모두가 그녀를 지켜보았다. 순식간에 손목뿐만 아니라 가슴 부근, 복부의 혈자리에도 침이 놓였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 집주인의 몸이 경련하듯 한 번 떨리더니 갑자기 그의 입술이 열렸다. 거칠었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숨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아들이 다급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집주인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을 빼며 마지막으로 그의 맥을 짚었다. 맥이 돌아오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침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더 안정시키고 한약을 다려드리면 더 나아질 겁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그냥 가정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집주인이 기적적으로 회복한 지 몇 달이 흘렀다. 그리고 대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는 하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정말이래. 가정부가 아니 그녀가 손만 대자마자 주인님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잖아.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의사들도 손을 못 쓴 병인데. 그렇지만 다들 봤잖아. 그 순간을. 경외심으로 가득 찬 시선들. 그리고 그 경외심은 곧 탐욕으로 변했다. 며칠 후 대저택 앞에는 고급 차량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남자들이 하나둘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님을 치료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큰 사례금을 드릴 테니 제 가족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환자 소개를 드릴 테니 따로 상담료를 정하시는 게. 그녀의 존재를 몰랐던 세상이 이제야 그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저 가정부였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다. 기적의 가정부 한방 치료로 백만장자를 살리다. 대한민국 한의학의 부활인가? 현대의학이 놓친 것을 100년 된 전통의술이 되살렸다.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한방 치료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의료 통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방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한의학을 반대하던 의료계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그 여자의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를 원합니다.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개인의 기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약회사들은 그녀를 이용할 기회를 찾았다. 그 여자의 비법을 조사해봐. 한약과 침술만으로 회복시켰다고? 그런 치료법이 있다면 우리가 독점해야 해.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치료법을 상업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가 치료한 것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저 가정부 아니, 저 여인을 이용해야 해. 단순한 집안일을 시키기엔 아깝지 않나? 우리 가문에서 그녀를 후원해 의료사업을 키우면 어때? 그래. 그녀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료사업을 키울 수도 있어. 그들은 그녀를 의사가 아닌 상품처럼 바라보았다. 그녀를 우리 가문의 전속 의사로 만들자. 아니야, 그녀를 앞세워 병원을 차리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해. 그녀의 의술을 그들의 소유물로 만들려 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집주인의 아들 이도현.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신뢰한다고 해도 세상은 당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할 겁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의술을 본래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다. 아버지는 말했다. 진정한 의술은 돈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녀의 의술이 세상을 위한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탐욕에 휘말릴 것인지.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의 의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대저택의 정원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랜 세월 황량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른 기운을 머금고 따스한 바람이 부드럽게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저택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더 이상 숨는 곳이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다. 의료 시스템이 발전하며 전통 한의학의 가치는 다시금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백만장자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책장에는 수많은 명저들이 꽂혀 있었고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심했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서 남긴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의술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백만장자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한 장의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 될 것이다. 그녀가 받아든 것은 재단 설립 기부 문서였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단순히 병원을 여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녀는 문서를 꼭 쥐었다. 그해 봄, 서울의 한 모퉁이. 새로운 건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이 무료 진료소라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의 의료재단이 문을 열었다. 병원의 문이 열리자 첫 번째 환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환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정말 침술과 한약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대. 의료계는 처음엔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생명이 되살아났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덧 그녀의 이름은 해외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녀의 한방 치료법이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동양의학이 현대의학과 결합될 가능성이 보인다. 한국에서 온 한의학자가 개발한 치료법이 국제의료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제 그녀의 손길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주인의 아들 이도현. 그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숨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바꿀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그저. 그녀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10년 동안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믿어주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가 걸어야 할 길을 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당신이 나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의술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의술이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